이동통신사 1분기 실적이 최악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특히 KT는 가장 나쁜 실적을 보였는데요. 전년과 비교해 60% 가까이 떨어진 1,5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고객정보 누출 사건, 자회사의 사기 대출, 3월부터 시작된 영업정지가 여파를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업계 1위인 SK텔레콤도 전년보다 40% 가까이 감소한 2,5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또 LG유플러스는 지난해 대비 8.1% 감소한 1,13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통 3사의 1분기 실적 악화의 공통된 원인은 마케팅 비용 증가로 나타났는데요. 2분기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기업에서 나온 공시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시간입니다. 수상한 공시. 자,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바로 KT입니다. KT의 공시 내용을 지금 영상으로 좀 같이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그럼 1분기 통신주 실적을 놓고 여기서 좀 속 시원하게 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신주 실적에 대해서 그동안 좀 부정적인 상황이었죠. 근데 그래도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통신주를 별로 좀 싫어해서 좀 이렇게 잘 자세하게 뜯어보진 않았지만 내용을 봤을 때는 KT가 얼마 전에 그거 뭐죠? 마케팅을 못하는 어떤 시기가 있었죠. 45일 정도. 영업정지가 있었죠. 영업정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영업정지를 못하게, 영업 어떤 그 홍보를 못하게 해서 마케팅 비용이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줄어든 겁니다. 약간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약간은 좀 실적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어떤 기대치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엔 이 통신 3사는 마케팅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전지현 씨 얼마나 비싸요? 그 비싼 사람. 네. 잘생겼다. 저한테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 비싼 이 분들 쓰시면서 그리고 뭐만 보면은 대부분 다 KT나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는 또 유현진 씨도 산수 또 갖다 쓰고 있잖아요. 네. 엄청나게 이 마케팅 비용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마케팅 비용 때문에 실적에 대한 어떤 실적이 요것 때문에 좀 엇갈리는 거라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글쎄요. 그 마케팅 효과를 또 어떻게 또 돼야 되느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유율이 50% 정도 되는데 그거 사수하기 위해서 더 마케팅은 또 할 거고. 그리고 다른 어떤 그 통신사들은 그걸 또 이제 좀 앞지르기 추월하기 위해서 더 또 높은 마케팅을 쓸 거고. 글쎄요. 이거는 계속 저 같은 경우에는 통신비도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나오는데 마케팅 비용 때문에 더 많이 나오는 건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아무튼 저는 약간 좀 싫어합니다. 이쪽은 좀 싫어하는데 어쨌든 마케팅 비용이 좀 핵심 변수가 아닌가. 네. 그런 자, 생각이 그러면 드네요. 이 통신주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 네, 얘기해 주세요. 저는 최근에 의견 괜찮은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까 전에 노래 불렀잖아요. 잘생겼다 LTA. 네. 아니라고도 있었고. 아니라고. 네. 그리고 따라올 테면 따라 팔로우미. 다 통신사. 네. 다 외우고 요즘에 계세요. 이 통신사 광고 모르는 사람 없어요. 광고를 얼마만큼 많이 했냐고. 근데 표 한번 보시죠. MS 추인데요. 네. 지금 당국에서는 경쟁 과도하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식시장 급락하면 서킷 걸죠. 서킷 브레이크 걸죠. 이제 번호 이동이 과열되게 되면 서킷을 걸겠대요. 그러면 저 MS만 놓고 보세요. 네. 야, 경쟁 과도하게 하지 마. 이게 분기당 마케팅 비용을 1조 원을 쓰니까 이게 마케팅 비용이 상당한데 야, 과당 경쟁하지 마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기에서 각자들 대답이 틀릴 겁니다. SKT한테 야, 과당 경쟁하지 마. 마케팅 비용 그렇게 많이 쓰지 마 라고 얘기하면 SKT는 뭐라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KT 뭐라 그럴까요? 왜요? LG유플러스는 왜? 막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KT랑 LG유플러스는 MS를 뺏어와야 되는 입장이고 SK텔레콤은 MS를 유지만 하면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영업정지 먹고 과징금 내고 통신장애 보상금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도 1분기 때 2,500억 벌었어요. 1분기가 올해 실적에서 가장 낮은 실적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SK텔레콤 북벨 1배도 안 되거든요. PBR 1배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 시장 가뜩이나 별 재미없을 때는 방어적인 성격도 있고 우리 경기 어려워진다고 핸드폰 끊는 사람 없잖아요.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맞습니다. 필수 네. 소비재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한번 판단해 보면은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일단 최근에 루머가 좀 돌았는데 씁쓸한 루머죠. 뭐 삼성증권도 그렇고 그리고 KT도 결국에는 구조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할인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럴 때 이제 증권가에서 돌았던 루머가 구조조정 이후에 그 퇴직금으로 닭고기집을 차릴 그렇죠. 거니까 할인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서 네. 루머가 좀 돌았었는데 사실 씁쓸한 얘기인데 뭐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KT가 이제는 성숙할 그런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8,300명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도려내야 될 사활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제사를 채우는 그런 과정이 앞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통신주의 좋고 싫음을 떠나서 일단 통신주는 설비 투자 어느 정도 일단락됐고 마케팅 비용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성장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작은 사이클이 남아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장 상황이 약간 어려워질 때 이런 종목들이 또 제 실력을 발휘하니까 뭐 그렇다고 중장기 투자를 권하거나 그럴 만한 종목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장 정체라는 게 사실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깎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 정체 쪽에 주식으로 투자할 것이냐 놓고 봤을 때 그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나니까 배당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라는 관점에서 아니면 다른 종목보다는 지금 얘가 좀 나니까 라는 상황 속에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구간이 온 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통신주들을 이제 경기 방어주라고 사람들이 하지 않고 성장주라고 좀 불리우는 때도 있었습니다. SK텔레콤이나 이런 거 LG 플러스 차트 보면 작년에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는 거 보면은 정말 얘네들 실적으로 정말 성장성이 있으니까 오르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언제부터인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선업종 이야기했고 전에는 또 다른 불성시 공시법인 뭐 이야기도 했지만 솔직히 분성시 공시법인 나온 것보다 통신주가 훨씬 더 좋은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선주보다 훨씬 좋은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정말 성장주고 그리고 안정적인 어떤 매출이 실적이 나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도 좋고 KT도 좋고 LG 유플러스도 좋지만 저는 뭐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LG 유플러스에 조금 이제 점수 좀 주고 싶은데 네. 왜냐하면은 그 평균 매출처 평균 가입자 매출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 요게 보니까 실적을 놓고 가만히 보니까 LG 유플러스가 그 얼마인가요? 3만 5,362원? 약간 그러니까 한 60원 정도 SK텔레콤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수익성이 약간 좀 좋아져서 네. LG 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조금 좀 점수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점 LG 생각도 플러스 1분기 실적이 지금 나왔거든요. 네네네. 보니까 대폭 감소한 것 같아요. 네네. 특히 큰 폭으로 순이익이 좀 감소했죠. 순이익이 감소했죠. 네. 근데 이러한 것들 부분은 어차피 지금 뭐 LG 유플러스도 주가가 거의 정체입니다. 쫙 옆으로 깔려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것들 뭐 다 마케팅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조금 싼 사람 쓰면서 평균 가입자 매출자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네. 된다면 LG 유플러스에 대한 어떤 지금 시장도 뭐 다들 말씀하셨듯이 시장도 좀 약간은 좀 안 좋은 상황이니까요. LG 유플러스도 네. 좀 매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ARPU는 보상금 때문에 그래요. SKT가 이제 그 통신장에 보상금 주면서 ARPU가 일시적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요거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옛날에 4인 가족 기준으로 통신비 10만 원 뭐 조금 넘었을 거예요. 요즘에 네. 4인 가족이면은 통신비 20만 원 넘어요. 맞아요. 예, 네. 예전에 비해서 통신요금 뭐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거 다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 조 단위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도 이익을 내더라. 근데 마케팅 비용을 떨어뜨릴 것 같다. 2,500억 벌던 거 마케팅 비용 4분의 1만 떨어뜨리면은 5,000억으로 늘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네. 자, 그럼 자료가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동통신사 3사 마케팅 지출 규모는 어떤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원이 네, 나오고 있죠. 네. SK텔레콤이 가장 많고요. 저게 7,700원인 거예요. 7,750억이라는 소리예요. 7,750억이죠. 예, 농담입니다. 네. 맞네요, 돈이. 네, 오늘 기사가 한 면 있었어요. 1조 1,000억 원 이거 마케팅 비용 이거 다 불법 마케팅 비용인데 잘생긴 SKT의 민낯 아니냐. 이렇게 한번 꼬는 기사도 있었거든요. 아우, 제목 참 잘 지었네요. 네, 민낯. 네. 민낯은 잘생기긴 안 돼요. 했는데. 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SK텔레콤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50% 이상 차지하니까 보통 보면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너
011이야, 019야, 017이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왠지 011이면 뭔가 좀 예전부터 네. 예전부터 먼저 가입을 해가지고 예전부터 뭐 브라보 폰이라고 하는 그 모토로라 폰 그거 들고 다니는 사람의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것도 있어서 SK텔레콤의 약간의 이 그 잠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깔려 있는 밑바탕에 그냥 저변으로 네. 깔려 있는 그런 어떤 마케팅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마디 짧게 듣고 가야겠죠. 네. 이동통신사 3사의 탑픽을 뽑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 SKT 하겠습니다. 저는 KT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LG 플러스죠. 네. 네. 세 뭔가 명이니까. 짜고 오신 것처럼 딱 한 개씩 다 고르셨어요. 그런 다음에 네. 한 3개월 뒤에 주가 네.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아, 것 네. 같습니다. 5만 원씩 거시고 그때 꼭 한번 다시 이 주제로 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감이 과연 현실로 나타날지 하반기 실적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한 공시는 여기까지입니다.